70대 선배님들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뭔가요? 놀랍게도 절반 이상이 이렇게 말하셨어요. 퇴직했는데 또 일하려 한 거. 그게 제일 후회됩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쉴 수 있는 시간이 왔을 때 정작 쉬지 못한 걸 가장 후회한다니 저는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은퇴하고도 또 일을 찾을까요? 왜 쉬어도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죄책감이 생길까요? 그래서입니다. 제가 실제로 70대 어르신들을 50분 넘게 만나 뵙고 그분들께 들은 은퇴 후 진짜 후회되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노후에는 그냥 놀아도 되는구나. 아니, 놀아야 행복하구나. 하는 걸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72세 박종현 어르신의 이야기. 퇴직 후 3개월 만에 다시 일하러 간 이유. 첫 번째 이야기는 72세 박종현 어르신입니다. 대기업에서 35년을 근무하시고 임원으로 은퇴하셨어요. 퇴직금도 넉넉했고 연금도 꾸준히 나오고 말 그대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퇴였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3개월 만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세요?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 고문직을 맡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박 어르신 표현으로는 집에만 있으니까 불안했다. 괜히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았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다시 일터로 나가 2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건강검진 결과를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셨답니다. 혈압이 높고 당 수치도 안 좋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음이 딱 왔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스트레스 때문에 퇴직했는데 퇴직하고도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있네. 그날로 고문직을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리고 딱 하나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제 진짜 놀자.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자. 그렇게 산 지 벌써 5년째. 어르신은 요즘 더 건강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매일 아침 산책하고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수다도 떨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진작 이렇게 살걸. 박종현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그럼 처음 퇴직하고 3개월 동안은 뭘 하셨어요? 어르신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말이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뭘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TV만 켰어요. 점심 먹고 나면 또 TV 보고 저녁 되면 아내한테 오늘 뭐 했어? 물어보는데 나는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견딜 수 없이 불안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하셨을 겁니다. 평생을 일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마치 허공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래서 박 어르신도 다시 일터로 나가신 겁니다. 불안함을 잠재우기 위해서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르신이 깨달은 한 가지 진실입니다. 일을 다시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내가 편해진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한 방식으로 도망친 거였어요. 어르신의 이 말씀이 많은 걸 시사합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일하지 않는 삶이 낯설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찾게 되죠. 물론 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처럼 불안함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일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어르신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고문직 그만두고 나니까 또 불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놀기만 하면 치매 걸리는 거 아냐? 사람들이 나보고 백수라고 생각하는 거 아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이런 말을 해주셨답니다. 여보,
당신 35년 동안 일했잖아요. 이제 35년 동안 놀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어르신 가슴에 확 꽂혔다고 합니다. 맞아, 나 충분히 일했지. 이제 내 시간 가져도 되는 거 맞아. 그렇게 마음을 바꾸니까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산책하는 것도 더 즐거워지고, 친구 만나는 것도 더 편해지고, 낮잠 자는 것도 죄책감 없이 할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혈압약 먹던 것도 이제는 안 먹어도 되고, 당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젊은 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퇴직하면 놀 준비를 미리 하세요.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면 정말 막막해요. 저는 35년 동안 일하는 법만 배웠지, 노는 법은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퇴직 후에 이렇게 헤맸던 거예요. 정말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법만 배웠지, 쉬는 법, 즐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퇴직 후의 시간이 축복이 아니라 불안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지만 박종현 어르신처럼 용기를 내서 진짜 쉬는 법을 배우면 인생의 재임하기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어르신은 지금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한강을 따라 1시간씩 걷습니다. 점심은 아내와 함께 천천히 드시고 오후에는 독서나 낮잠을 즐기십니다. 저녁에는 대학 동기들과 전화 통화도 하고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십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 뜨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설레거든요. 일할 때는 그런 거 몰랐어요. 매일이 똑같았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혹시 박 어르신처럼 퇴직 후에도 계속 일만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두 번째, 노는 게 건강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연구. 박 어르신의 이야기가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서울대 노년내과 연구팀이 65세 이상 어르신 800명을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일 중심, 성취 중심으로 사는 그룹보다 여가 중심, 즐거움 중심으로 사는 그룹이 심혈관 질환 발병률 41% 감소, 우울감 및 불안 증상 절반 수준.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매일 논다. 게으른 거 아냐? 그런데 노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노는 게 건강이고 노는 게 장수입니다. 노는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노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서울대 김영식 교수님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이 장기간 높게 유지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가 활동, 즉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반대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이 혈압을 낮추고 심장을 안정시키고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을 공격하는 독약이고 즐거움은 우리 몸을 치유하는 명약이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서 여가 활동의 종류도 조사했는데요. 어떤 여가 활동이 가장 건강에 좋았을까요? 1위는 친구들과의 대화와 만남이었습니다. 2위는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3위는 취미 활동.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활동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효과가 더 컸다는 겁니다. 김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관계가 건강의 가장 큰 결정 요인이 됩니다. 매일 친구 한 명과 30분씩 통화하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 위험이 2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노는 게 건강에 좋은 이유는 단순히 쉬어서가 아니라 즐거움을 느끼고 사랑과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보람이 있지 않아요? 일 안 하고 놀기만 하면 무기력해지는 거 아닌가요? 이 질문에 대해 69세 이명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르신은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셨어요. 퇴직 후 1년 동안은 방과 후 교사로 또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주를 돌보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손주가 블록 쌓기 놀이를 하는데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쌓았다 무너뜨렸다 반복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인간은 원래 노는 존재구나. 목적이 없어도 성과가 없어도 즐거우면 그걸로 충분한 거구나. 이 어르신은 그날 이후로 방과 후 교사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매주 수요일마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십니다. 화투 치면서 웃고 수다 떨고 간식 나눠 먹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일할 때는 이런 재미 몰랐어요. 항상 뭔가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으니까요. 이명자 어르신의 말씀처럼 우리는 평생 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공부해야 하고 취직해야 하고 승진해야 하고 자식 키워야 하고 그런데 이제 그 의무에서 해방됐는데도 여전히 뭔가 해야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또 일을 찾고 또 바쁘게 살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연구 결과는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이제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하고 싶다로 사는 게 건강에 좋다고요. 서울대 연구팀의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도 나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얼마나 즐거움을 느끼느냐에 달려있다. 똑같이 산책을 해도 건강을 위해 억지로 하는 산책과 친구와 수다 떨며 즐겁게 하는 산책은 효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똑같이 책을 읽어도 뭔가 배워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읽는 책과 순수하게 재미로 읽는 책은 뇌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인 거죠. 김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놀면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불안감에 시달리시죠. 그런데 이제는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노는 게 게으른 게 아니라 노는 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네, 여러분. 노는 게 건강입니다. 웃는 게 명약입니다. 친구 만나는 게 보약입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즐겁게, 실컷 놀아도 됩니다. 아니, 놀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니까요. 세 번째, 시니어들이 말하는 노는 법은 무엇인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럼 도대체 논다는 게 뭘까? 집에서 TV만 보고 누워있는 게 노는 걸까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제가 만난 70대 어르신들은 잘 노는 법을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몸을 살짝 움직이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 즉 누군가에게 평가받지 않는 시간,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시간, 이게 바로 진짜 노는 시간이라는 거죠. 한 어르신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평생 남의 기준에 맞춰 살았으니 이제야 내 기준대로 사는 거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잘 노는 어르신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노는 법이 정말 다양하고 또 의미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만난 분은 68세 최병수 어르신입니다.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공원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뭘 하시냐고요? 나무를 봐요. 그냥 나무를 바라봐요.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나무를 본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싶었죠. 그런데 어르신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봄에는 새순이 돋아나는 걸 보고, 여름에는 푸르게 우거진 잎을 보고, 가을에는 단풍이 드는 걸 보고,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를 봐요. 매일 똑같은 나무인데 매일 다른 모습이에요.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도 이렇게 변해도 괜찮구나. 늙어도 괜찮구나. 나무가 나한테 그렇게 말해주는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은 회사 다닐 때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무 보기를 시작한 후로는 수면제 없이도 잘 잔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잠도 잘 오더라고요. 두 번째로 만난 분은 74세 김순덕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의 노는 법은 정말 특별했어요. 나는 매일 손주한테 편지를 써요. 손주분이 중학생인데 매일 편지를 쓴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주가 읽든 안 읽든 상관없어요. 나는 그냥 쓰는 게 좋아요. 오늘 뭘 했는지, 뭘 먹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냥 다 적어요. 그러다 보면 내 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어르신은 벌써 2년 동안 이렇게 편지를 쓰셨다고 합니다. 공책이 벌써 10권이 넘었대요. 나중에 내가 죽고 나면 손주가 이 편지들을 읽을 거예요. 할머니는 이렇게 살았구나 하면서요. 그 생각하면 행복해요. 김 어르신의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세 번째로 만난 분은 71세 정만호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은 퇴직 후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평생 악기 한 번 못 배워봤어요. 어렸을 땐 가난해서 못 배웠고, 어른 됐을 땐 바빠서 못 배웠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도 있고, 돈도 조금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어르신은 지금 동네 문화센터에서 기타를 배우십니다. 일주일에 2번, 1시간씩요. 처음에는 손가락이 안 움직여서 답답했어요. 줄도 잘 안 눌러지고 소리도 이상하게 나고.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세요. 그 말 듣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맞아. 나는 프로 되려는 게 아니잖아. 그냥 즐기면 되는 거지. 정 어르신은 이제 섬집 아기를 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손주들 앞에서 한번 쳐줬는데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몰라요. 평생 회사에서 일할 때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정작 인정받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툰 기타 한 곡 쳤을 뿐인데 손주들이 박수 쳐주니까 세상 다 가진 기분이에요. 네 번째로 만난 분은 66세 한영미 어르신입니다. 이 어르신의 노는 법은 더 독특했어요. 나는 동네 카페 탐방을 해요. 매주 화요일마다 새로운 카페를 찾아가신답니다. 혼자서요. 처음에는 혼자 카페 가는 게 어색했어요. 다들 나보고 저 할머니 외롭나 보다 생각할 것 같았죠. 그런데 몇 번 가다 보니까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나는 나대로 커피 마시면서 창밖 구경하고 사람들 구경하고 그게 너무 평화로워요. 한 어르신은 이제 동네 카페를 30곳 넘게 다녔다고 합니다. 각 카페마다 느낌이 다 달라요. 어떤 데는 조용하고 어떤 데는 시끄럽고 어떤 데는 빵이 맛있고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요. 남편한테 말하면 그게 뭐가 재밌냐고 하는데 나는 재밌어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모두 자기만의 방식으로 놀고 계셨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남들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였죠. 최병수 어르신은 나무를 보고 김순덕 어르신은 편지를 쓰고 정만호 어르신은 기타를 치고 한영미 어르신은 카페를 돌아다니고 이게 바로 잘 노는 법이었습니다. 거창할 필요 없어요. 돈 많이 들 필요도 없어요. 해외여행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걸 내 속도로, 내 방식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나는 좋아하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평생 일만 했더니 취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께 정만호 어르신이 해주신 조언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시작하면 좋아하게 돼요. 나도 기타가 좋아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센터 지나가다가 기타 치는 소리가 들려서 한번 해볼까? 했던 거예요.
해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세요. 뭐든지 한번 해보면 그 안에서 재미를 찾게 돼 있어요.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좋아하는 걸 찾기보다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즐거움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놀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도 뭘 해야 하나 고민만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이제 고민 그만하시고 일단 한 가지를 시작해보세요. 나무를 봐도 좋고, 편지를 써도 좋고, 악기를 배워도 좋고, 카페를 돌아다녀도 좋아요. 중요한 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거니까요. 네 번째, 은퇴 후에도 일을 찾는 진짜 이유.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더 남습니다. 왜 우리는 은퇴해도 일을 찾을까요? 70대 선배님들의 대답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평생 일하며 산 습관 때문에 40년 넘게 일은 나였는데 갑자기 쉬라고 하니까 허전하지. 일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정체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쉬면 내가 쓸모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남들 시선이 신경 쓰여서 괜히 노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우리 사회는 열심히 사는 사람에게 박수를 보내죠. 문제는 은퇴해도 그 기준을 계속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쉬면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시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불안함. 회사 다닐 땐 시간이 모자라서 힘들었는데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너무 많아서 불안해집니다. 그냥 하루가 텅 빈 것 같았다. 이런 말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이유가 모두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내가 쓸모 없어질까봐 두렵고, 남들한테 게으른 사람으로 보일까봐 두렵고, 텅 빈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라서 두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다시 일을 찾게 됩니다. 마치 도망치듯이요. 73세 서동진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퇴직하고 6개월 만에 다시 일 시작했어요. 지인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고문 역할을 맡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필요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내가 불안해서 간 거예요. 집에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가? 사회에서 버려진 건가? 그 생각을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서 어르신은 그렇게 2년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젊은 직원이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어르신, 요즘 트렌드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확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냥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구나.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 그날로 어르신은 사표를 내셨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한참을 생각하셨대요. 내가 왜 일을 했을까? 진짜 일이 하고 싶어서였을까? 아니면 그냥 도망치고 싶어서였을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도망치고 싶어서였다고요. 불안함에서, 두려움에서, 텅 빈 시간에서 도망치고 싶어서 일을 선택했던 거죠. 그 깨달음이 너무 슬프더라고요. 평생 일하면서 살았는데 은퇴하고도 또 일에 매달리고, 그럼 나는 언제 나를 위해 살아보나 싶었어요. 서동진 어르신은 지금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매일 오전에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으시고요. 오후에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십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드라마를 보시거나 동네 친구들과 술 한잔 하십니다. 이렇게 사니까 진짜 편해요. 누구한테 보고할 것도 없고, 평가받을 일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그래도 일을 하면 돈이라도 벌지 않나요? 놀기만 하면 경제적으로 불안하지 않나요? 이 질문에 대해 67세 장미숙 어르신이 명쾌한 답을 주셨습니다. 돈 때문에 일한다면 그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은퇴자분들은 생존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연금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저축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일을 찾는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불안감 때문이에요. 이 둘을 구분해야 해요. 장 어르신의 말씀이 전곡을 찌릅니다. 진짜 돈이 필요해서 일하는 건지 아니면 불안해서 일하는 건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불안해서 일한다면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일을 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스트레스만 더 쌓이죠. 저도 퇴직하고 1년 동안 친구 회사에서 격리 일을 도와줬어요.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냥 집에 있기가 불편해서였죠. 그런데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지금 불안감을 일로 덮고 있구나. 일하는 동안에는 불안감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퇴근하고 집에 오면 다시 불안해지더라고요.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장 어르신은 그 후 일을 그만두고 자신의 불안감과 정면으로 마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에 막막했죠. 그런데 매일 그렇게 버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불안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나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해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일을 해야, 성과를 내야, 돈을 벌어야, 남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돈을 벌든 안 벌든, 남에게 인정받든 안 받든,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더 이상 일에 매달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불안감도 사라지고, 죄책감도 사라지고, 남의 시선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됩니다. 75세 이철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나는 5호 회사 부장이라는 게 내 정체성이었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까 그 정체성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황했죠. 나는 누구지? 이제 나는 뭐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그냥 이철수면 되는 거예요. 회사 다니는 이철수도 돈 버는 이철수도 아니고 그냥 이철수. 그게 나의 진짜 정체성이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찾는 진짜 이유가 뭔가요? 정말 돈이 필요해서인가요? 아니면 불안해서, 두려워서,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지금이 바로 멈출 때입니다. 불안감에서 도망치지 말고 그 불안감과 마주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장미숙 어르신처럼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구나. 그 깨달음이 바로 진짜 자유의 시작입니다. 5번째, 하지만 대부분의 70대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만난 분들 50명 중 절반 이상이 정말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은퇴하고도 또 일한 게 제일 후회된다. 왜일까요? 다시 일하면 스트레스가 다시 오고, 몸이 회복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은 걸 할 시간도 없고, 무엇보다 쉼 자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퇴직 후 5년을 버렸어. 그 5년 동안 쉬지를 못했거든. 이 말이 정말 가슴을 때렸습니다. 이 말을 하신 분은 76세 김태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일하시고 임원으로 퇴직하셨어요. 퇴직금도 충분했고 연금도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직하고 단 2주 만에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로 출근하셨답니다. 친구가 한 달에 이틀만 나와서 자문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솔깃했어요. 이틀만 나가면 되니까 부담도 없을 것 같고 친구도 도와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죠. 그런데 이틀이 사흘이 되고 사흘이 일주일이 됐답니다. 처음에는 이틀만 나갔는데 일이 생기면 전화가 와요. 형님, 이것 좀 봐주세요. 형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보니 결국 거의 매일 나가게 되더라고요. 김 어르신은 그렇게 5년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초기였지만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있는데 그때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아, 나는 지금까지 뭘 한 거지? 퇴직하고 5년이나 됐는데 정작 쉰 적이 한 번도 없네. 그게 너무 억울하고 후회되더라고요.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고 어르신은 지금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술하고 퇴원하자마자 친구한테 전화했어요. 나 이제 못 나간다. 미안하다. 친구는 이해해줬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진짜 쉬기 시작했죠. 김 어르신은 지금 매일 아침 늦잠을 주무십니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시고 졸리면 낮잠도 주무시고요. 평생 알람 맞춰서 일어났는데 이제는 알람 없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눈 떴을 때 시계 보고 8시네 하고 다시 자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내가 만약 암 진단을 안 받았으면 지금도 일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언젠가 정말 큰 병 걸려서 후회했겠죠. 어떻게 보면 암이 나를 구해준 거예요. 이제 그만 일하고 쉬어라 하고 신호를 준 거죠.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우리는 큰 병을 겪어야만 쉬는 법을 배우는 걸까요? 왜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걸까요? 70세 송영의 어르신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퇴직하고 3년 동안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판매직이었는데 하루 8시간씩 서 있어야 했죠. 젊었을 때도 힘들었는데 70에 그 일을 하니까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계속했어요. 왜냐하면 집에 있으면 쓸모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송 어르신은 결국 무릎 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일을 그만두셨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서 있으면 나중에 못 걸어요. 그 말 듣고 깜짝 놀라서 그만뒀죠. 그런데 그만두고 나니까 후회가 밀려오더라고요. 내가 왜 돈도 필요 없는데 이렇게까지 일했지? 내 무릎을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정말 바보같이 산 거예요. 송 어르신은 지금 무릎 치료를 받으면서 재활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걷는 것도 조심스러워요. 예전처럼 막 걸을 수가 없어요. 일하지 말고 그냥 매일 산책이나 하면서 건강 지켰으면 지금 이렇게 고생 안 했을 텐데. 그 생각하면 정말 속상해요. 74세 조성민 어르신은 또 다른 후회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주가 3명 있는데요. 그 애들이 어렸을 때 제가 일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봐주지 못했어요. 퇴직하고도 또 일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손주들이 크는 걸 다 놓쳤어요. 이제 손주들은 다 중고등학생이 됐는데 저랑은 별로 안 친해요. 다른 할아버지들은 손주랑 여행도 가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거 한 번도 못했어요. 그게 제일 후회돼요. 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안 와요. 손주들 어렸을 때는 다시 안 와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이 세 분의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시간을 버렸다는 후회를 하신다는 거죠. 돈을 못 벌어서 후회하는 게 아니라 쉴 시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겁니다. 건강을 지킬 시간을 놓쳐서 후회하는 겁니다. 김태호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젊은 사람들한테는 열심히 일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 나이에는 일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70 넘은 사람한테는 절대 일해라고 말 못해요. 오히려 제발 쉬어라 하고 싶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시간마저 일하면서 보내면 안 돼요. 그건 정말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지금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만날 때마다 말해요. 야, 그만해. 너 돈 없어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 왜 그래? 그럼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일 안 하면 뭐 하고 살아? 이렇게 말해요. 그 말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나처럼 큰 병 걸려봐야 아는 건가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퇴직했는데 또 일자리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일이 필요한가? 아니면 그냥 불안해서 쓸모없어 보일까봐 시간이 남아서 하는 건가? 만약 후자라면 제발 멈추세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김태호 어르신의 말처럼 시간은 다시 안 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순간이에요. 내일보다 오늘이 더 건강한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부터 쉬세요. 당당하게, 죄책감 없이 실컷 쉬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평생 일한 대가로 받을 자격이 있는 선물이니까요. 6번째, 그래서 70대가 후배 세대에게 꼭 하고 싶은 말. 70대 선배님들은 60대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퇴 후 1년에서 2년은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하고 싶은 걸 찾을 때까지 기다려라. 불안해도 괜찮다. 그게 정상이다. 그리고 한 어르신은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노후에는 잘 노는 사람이 이긴다. 이 말을 하신 분은 77세 윤정호 어르신이셨습니다. 어르신은 정말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이겼어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일해야 성공했죠. 그런데 70 넘어서는 달라요. 이제는 잘 쉬고, 잘 놀고, 잘 즐기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승자예요. 윤 어르신은 65세에 퇴직하신 후 딱 2년을 그냥 쉬셨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불안했어요. 이렇게 놀아도 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그런데 참았어요. 1년쯤 지나니까 그 불안감이 조금씩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2년쯤 됐을 때 비로소 이제 진짜 쉬는 거구나 하는 느낌이 왔어요. 그 2년 동안 어르신이 뭘 하셨냐고요? TV도 보고 산책도 하고 낮잠도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했어요. 친구들이 너 뭐하고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논다고 대답했죠.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웠는데 나중에는 당당해지더라고요. 맞아, 나 논다. 그게 어때서? 윤 어르신은 그 2년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2년 동안 나를 찾았어요. 평생 회사원 윤정호, 과장 윤정호, 부장 윤정호로 살았는데 그 2년 동안 비로소 그냥 윤정호가 된 거죠.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그리고 어르신은 이제 78세인데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십니다. 요즘도 매일 놀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뭐하고 놀까 생각하죠. 날씨 좋으면 공원 가고 비 오면 집에서 책 읽고 친구 만나고 싶으면 전화하고 이렇게 사니까 하루하루가 선물 같아요. 72세 박미경 어르신도 비슷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60대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퇴직하고 절대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쉬세요. 박 어르신은 퇴직 후 너무 빨리 움직였던 게 실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퇴직하고 한 달 만에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지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런데 그게 부담이 되더라고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가야 하니까 그것도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결국 6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 후 어르신은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셨답니다. 그냥 매일 빈둥거렸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뜨개질이 하고 싶더라고요. 옛날에 잠깐 배웠던 건데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실을 사다가 뜨개질을 시작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무 부담 없이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게 진짜 취미더라고요. 박 어르신은 지금도 뜨개질을 하시는데 작품을 팔지도 않고 그냥 집에 쌓아두신답니다. 손주들한테 줄 때도 있고 그냥 내가 보려고 만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에요. 뜨개질하는 그 시간이 좋은 거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75세 강동욱 어르신은 60대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해도 괜찮아요. 퇴직하고 불안한 게 정상이에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40년 넘게 일하다가 갑자기 멈췄는데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강 어르신도 퇴직 후 엄청난 불안감을 겪으셨답니다. 매일 아침 눈 뜨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에 숨이 막힐 것 같았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뭔가 하려고 했어요. 산책을 나가거나 친구한테 전화를 하거나.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 불안감을 그냥 느껴도 되는구나. 어르신은 그날부터 불안감과 싸우지 않으셨답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그냥 느꼈어요. 오늘은 불안하네 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불안감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싸우려고 하면 더 커지는데 그냥 받아들이니까 사라지는 거예요. 강 어르신은 지금 불안감이 거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늘 컨디션이 안 좋구나 정도로만 생각해요. 감기 걸린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73세 홍순자 어르신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퇴직은 마치 긴 여행에서 돌아온 것과 같아요. 30년, 40년 동안 바쁘게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집이 낯선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건 바로 또 다른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천천히 쉬면서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홍 어르신의 말씀이 정말 와닿았습니다. 저는 60대 분들한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급하게 뭔가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1년이든 2년이든 그냥 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게 생겨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어르신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게 있습니다. 절대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윤정호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옆집 할아버지는 골프 치고 저 집 할머니는 요가하고 친구는 해외여행 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나도 뭔가 해야 하나?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방식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돼요. 남 따라 하다가 지치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게 돼요. 박미경 어르신도 덧붙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친구들 보면서 초조했어요. 친구들은 다들 바쁘게 사는데 나만 집에서 빈둥대는 것 같았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친구들이 더 지쳐 있어요.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정작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요. 반면에 나는 느긋하게 살았지만 지금 더 건강하고 행복해요. 마지막으로 77세 윤정호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0대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인생이에요. 지금까지는 남을 위해 살았잖아요. 회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차례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나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찾았으면 실컷 놀아요. 노후에는 잘 노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70대 선배님들의 진심 어린 조언 들으셨죠? 이분들은 이미 다 겪어보신 분들이에요. 시행착오도 다 해보셨고 후회도 해보셨어요. 그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니까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 바쁘게,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노후까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70대 선배님들은 노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돌아오고 마음도 편해지고 삶이 훨씬 행복해지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은퇴 후에도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함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주세요. 쉼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쉼은 삶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